안녕하세요. 한강의 채식주의자 네 번째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영애가 꿈을 꾸죠. 꿈을 꾸고 나서 평범한 생활에서 채식주의자로 완전한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되죠. 그 꿈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이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내고 있었어. 끝없이 고깃덩이들을 헤치고 나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입고 있던 흰 옷이 온통 펴져졌어.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의 감촉이, 내 얼굴이, 눈빛이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분명 내 얼굴이었어. 아니야. 거꾸로 수없이 봤던 얼굴 같은데 내 얼굴이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 이렇게 해서 영애가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은 악몽이죠. 그 악몽에서도 어떤 꿈일까요? 바로 영애가 그 다른 생명체,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끔찍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건 어때요?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이 산다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그 철학자 메릴리 퐁트죠. 메릴리 퐁트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서 그 생명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란 것 자체가 다른 생명을 먹어야 된다는 끔찍한 사실. 그게 인간의 원초적 고통이죠. 그거를 영애가 지금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애가 이 시대의 꿈을 꾸지만 그 영애가 갖는 고통은 뭐예요? 현대 인류가 갖는 고통이죠. 사실 우리는 고기 먹을 때 그냥 먹지만 아마 우리 무의식은 그 끔찍함을 느낄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먹나? 그렇다고 생명을 안 먹으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끔찍함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원시인들은 그 생명체가 생명을 먹어야 되는 끔찍한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그 사냥을 가기 전에 이제 제사장이 뭐 사슴을 잡는다 그러면은 사슴 신한테 허락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슴을 잡게 되니 그 신께서 허락해 주시오 하고서 허락된 그 수만큼 사냥을 한다 그래요. 또 사냥을 하고 와서는 또 의례를 하죠, 그죠? 제사를 지내고 그 사슴 털을 이렇게 걸어놓죠, 그죠? 그래서 다시 살을 얻어서 생명을 얻으시오 해요.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그 연어를 잡아먹더라도 그 먹고 나서 경건하게 먹고 그 뼈를 물에 이렇게 흘려보내죠. 그래서 다시 살을 얻어서 부활하는 거죠. 이렇게 그 원시인들은 인간의 그 원초적 고통, 생명이니까 생명을 먹어야 된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이제 의례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죠. 근데 이제 현대인 그 우리가 사는 문명 국가에서는 어때요? 고기를 먹을 때 그냥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맛있죠. 우리 육체가 원하니까 그거를. 하지만은 우리 깊은 무의식은 되게 아파하겠죠. 그죠? 고통스러워하겠죠. 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체를 먹어야 되는구나. 이 끔찍한 사실이 어때요? 원신은 의례를 하면서 그 죄책감을 달래고 이렇게 살아나갔는데 현대인은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영애처럼 이렇게 예민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술가죠, 그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 미리 예감을 하고 끔찍함을 느끼고 하는 거죠. 예술가가 아플 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의미는 그 영애가 정신병자구나. 막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어때요? 이 사람이 아파하는 게 바로 우리 아픔이구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한테 고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의 이 꿈이라는 게 참 슬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그 영의 남편도 또 어때요? 그냥 소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이런 끔찍함을 느낀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할까? 그러니까 영애가 이런 어떤 꿈을 꾸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남편도 이해를 못 해주잖아요.
다 이해는 못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래 생각해요. 그 성경에 있잖아요. 아홉 마리 양보다 길에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고. 이 마음이 인류에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시 부족 사회 전체 하나의 마을이잖아요. 하나의 가족이고. 그러면은 어느 누가 배고프면 다 도와줘요. 그렇게 살죠. 그래서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그 개인이 그 존중되면서도 또 어때요? 그 함께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그 원시인들 그 지금도 이제 원시 생활하는 부족이 있잖아요. 소수민족이. 네, 그런 분들 삶을 보면은 우리가 그 원시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제 알 수 있다 봐요. 그 우리가 산에 갔을 때 어때요? 길을 잃으면 어떡해요? 이 길 잃기 전으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영예가 힘들어하는 거는 우리 전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라 봐요. 원래 그 산에서 길 잃었을 때 잃기 전에 돌아가듯이 그래서 다시 길을 찾아가잖아요. 인류도 원래의 마음대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마음을 리셋시키는 거죠. 저는 그런 게 명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이제 원래의 마음이 되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원래의 마음, 본성이 되죠. 본성에 돌아가면 이제 인예지가 있고 진선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지혜도와 사랑이 이제 거듭하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 그래요? 이걸 공자님은 중용이라 그래요. 중이란 거는 그 다 포함하거든요. 악이야 선이. 악이 여기 있으면 선이 쪽에 있죠. 두 개를 포함하는 마음이 중이에요. 그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있으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이게 중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이제 지니고 살아라. 용이란, 용은 그 일상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게 중용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이 얘기하신 거는 바로 이런 중의 마음, 선악을 포함하고 나와 너를 그 구분하지 않는 마음, 이 세상에 나하고 하나의 마음, 자타불이그래죠.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중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지니고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면 어때요? 동물 잡을 때도 그래서 원시인들처럼 의뢰를 하죠. 그러면 이런 마음을 지니면 현대인도 그 생명체를 먹을 때 경건한 마음을 지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하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현대 이제 물질 문명 사회는 이제 그러지 못하잖아요. 계속 막 욕망이 부추겨지고. 그래서 이제 영예처럼 이런 그 악한 사람 나오거든요. 영예가 아파한다는 거는 우리 인류 전체가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제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 어디 뭐 손등이 아프다 그러면은 딴 몸들이 그죠? 아유 손등 니 혼자 아파라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이 손등을 향해서 모든 몸이 집중해서 이제 그 치유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몸이듯이 우주도 하나의 생명이고 인간도 하나의 생명체고 그래서 인간 중에 한 사람이 아프다, 영예가 아프다 그러면 인류가 아픈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현대 그 우리가 사는 물질을 이제 숭상하잖아요. 물신주의 그잖아요. 물질이 신이 된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남 도와주기 힘들어져요. 탐욕이 적기 쉽고 또 그렇죠.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저는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았다는 게 참 기쁘고 이런 문제를 전 인류가 지금 고민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강 작가가 제기한 문제는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탐욕 속에 사는 게 맞는가 인간에게 그죠? 그래서 그 나중에 다 비극적인 상황이 되잖아요. 이 가족 전체가 그죠? 그렇게 되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영예부터 시작하지만 영예 아니라 그러면 영예 없다 그러면 다 행복할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가 무의식은 속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함부로 먹을 때 겉으로는 그냥 맛있게 먹었지만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가 괜히 불안한가. 현대인이 불안한 이유가 그 본성을 해치기 때문이죠. 우리 본성은 인내지 진선미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 한강 작가가 치주를 통해서 전 인류의 문제를 제기한 거죠. 노벨상 받을 그 충분한 작품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먹어야 되나 검색한 사실. 그래서 멜러 퐁키라는 그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폭력을 안 쓸 수 없다. 존재 자체가 폭력이다. 그렇죠?
오늘 저도 지금 저녁인데 오늘 하루 밥 먹은 그 양이 다 생명체인데 생명체 죽여야지 내가 사는 거죠. 이 끔찍한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가 이런 문제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그 영예를 이해하기가 무서운 거죠. 아우, 그 영예가 갑자기 이제 퇴직하겠다고, 그죠? 냉장고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막 꿈에 그 악몽을 꿨다고 그러는데, 아, 그럼 내가 그냥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은 무서운 거죠. 이런 상황이 될 때, 이 남편은 어때요? 자기를 보호하게 되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저렇게 자기 중심질 수가 나는 아내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눈을 내리깔고 있는 그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차분해 보였다. 뜻밖이었다. 그녀에게 저토록 이기적이고 잘못되는 구석이 있었다니 저렇게 비이성적인 여자였다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한강 이 남편을 설정하는 게 이런 남편의 그 캐릭터가 우리 보통 남편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남편이 영의 남편이 바로 우리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찰해야 되죠. 왜 그럴까? 왜 영예를 보고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이성 존재라고 배웠지만은 그거는 산업 사회에서 그렇게 인간상인데 인간은 그 현대 철학을 연 사람이 세 사람이죠. 첫째 연 사람이 그 프로이드, 그죠? 마르크스, 니체 이 세 분이 그 현대 철학을 열었죠. 이 세 사람 다 철학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이성을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이성이 아닌 내 무의식 프로이드죠. 내 안에 있는 힘의 의지, 나도 모르는 어떤 의지. 마르크스는 어때? 이 사람 움직이는 거를 경제적인 물질 이렇게 봤죠. 그래서 현대 철학을 문을 연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드 이런 분들은 이성을 극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성을 넘어서서 이성을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성만으로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이성만으로 이제 살려고 했던 인물들이죠. 그 남편도 그렇고 영애도 그렇고 또 형부, 그죠? 다 이렇게 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성 중심 사고가 파탄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대 이성 중심 사회 아까 이랬죠. 나는 생각나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이성 생각에 의해서 이성 생각에 의해서 만든 그 사회가 이제 죽음을 위험해졌죠. 이성적 주임 사회가 위험한 거는 첫째는 이제 기후 위기가 크죠. 우리 사회가 앞으로 기후가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인류가 파탄이 이르고 이런 문제에서 이제 이성을 넘어설 철학이 나오죠.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는 어떻게 이성을 넘어서서 어떤 무의식 세계 인간의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와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 이성적인 인간 유형들이 파탄다는 이야기예요. 이성, 그러니까 남편도 이성으로 바라보니까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성을 생각해보면 이 아내가 크게 보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죠? 집에서 잘 살고, 뭐, 배꼽지 않아 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는 그죠? 근데 사람이 그게 아니죠. 우리 아내는 먹고 마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생명체가 갖고 있는 조건들만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면 돼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물질만으로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이성을 넘어서려는 큰 그 우리 안에 있는 힘들을 이제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남편을 볼 때는 아내가 뭐예요? 저렇게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지켜야지. 근데 영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성이 이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그 과거의 트라우마는 그 마음의 상처가 워낙 큰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컴패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트라우마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홉 밤의 양보다 길은 강한 말이에요. 영예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사회가. 근데 사회가 그러지 못할 때 이제 영예가 파탄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도 어디가 아프면 그 몸 아픈 부위, 너는 그래 아프구나. 우리 다른 몸은 건강해. 하지 않잖아요. 어느 부위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죠. 인간도 영예가 아프면 우리 인류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영예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누가 비명 지를 때 함께 비명을 지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회피하게 되죠. 이런 게
이런 문제를 이제 강강 작가가 제게 또 봐야 되죠. 이 시대에 갖는 그 폭력,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문제를 원시 사회는 저는 어느 정도 극복했다 보거든요. 의례를 통하고 원시 사회는 이렇게 되게 평등한 사회였다 그래요. 부족장이 있지만은 부족장이 사랑의 부족장이었죠. 그래서 그 지금처럼 막 힘이 세면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힘이 센 사람이 이제 더 갖게 되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인류 희대의 사기계다 그렇게 얘기하죠. 농업혁명은 생산물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으니까 사기계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성 중심 사고를 고민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성 중심이라는 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이성을 생각해서 플라톤을 오면은 수학적 이성을 생각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수학을 되게 중시했죠. 그래서 서양은 수학을 중시하고 현대 과학의 수학적 이성이죠. 이런 이성으로 살아온 인간이 파탄나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인간상을 찾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제주의 이 소설은 현대의 인류의 문제를 제기한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보면은 그 의식이 있죠. 우리가 아는 마음. 그리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 있죠. 무의식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에 있는 이 의식 안에 있는 이성적 사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근데 극히 일부인 이성으로만 이제 살려고 할 때 인간이 이제 게을르지 못하죠. 그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영예처럼 정신 질환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무의식을 항상 그게 돌봐줘야 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해야 될 일은 저런 고전을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저는 공자님이 얘기한 그 중용 굉장히 좋다 봐요. 그러니까 중의 마음은 그죠? 선악과 다 포함하는 우리 안에 큰 마음이 무의식의 큰 마음이죠. 이 무의식의 큰 마음으로 또 세상을 보면 또 좋다 나쁘다 나눠지죠. 이 문법에. 그게 선악이 나눠져요. 그래야 선악이 나눠지기 전에 우리 마음은 그냥 바다처럼 동각을 포함하고 나와 너를 포함하는 자타불이 만물제동 세상에 하나의 큰 만물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니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현대는 그러지 못해요. 큰 마음을 못 지니고 이제 물질 그죠 황금 만능 사상 물신 시대 그러잖아요. 물질 지상주의. 그러니까 물질만 이렇게 우리 지배하다 보면 탐욕스러워져요. 자아 중심으로 그 자아란 건 우리 그 생각의 의식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 사고를 해요. 우리 안에 큰 마음이 아니죠. 작은 마음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영의 남편, 또 형부, 언니, 이런 분들의 이제 파탄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로 이제 돌아가야 되죠. 큰 나라 돌아가는 게 현대 우리가 인류가 갖는 고민이죠. 그런 고민들이 이제 현대는 그 예술도 그렇잖아요. 우리 기본적인 사고를 이제 깨주는 개념 미술 그러잖아요. 또 우리 같은 생각의 틀을 깨는 거 이런 미술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작은 나를 깨고 큰 맘 돌아가는. 그래서 요즘 이제 예술이 인류를 구원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는 예술 되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거는 나를 깨주는 거. 그냥 뭐 심해 밟으면 내가 깨지죠, 그죠? 전에 로스코 그 작품이 그 서울에서도 전시했을 때 그 저희 그 공부모에 있는 분들이 갔다 왔다 그래요. 갔다 와서 그 망연히 바라보다 짜릿한 그 슬픔,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를 눈물 나오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순수한 의식이죠. 그 마음이 중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슬픈 사람도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악한 사람도 보면은 그 사람을 악하니까 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슬픔을 알고 그 사람 아픔을 알고 보듬어줄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사회에 고전을 읽지 않은 것도 고전은 우리에게 큰 마음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불러일으키죠. 우리만 큰 마음을 깨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고전 열풍이 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그 5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